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사고 400기출 오답제로 문제 풀이반에서 공수 2를 맡게 된 홍승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번에 오신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제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한양대 수학과 나왔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제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대성에서 이제 모의고사 공모전을 주최를 했는데 제가 만들어서 냈더니 대상이 됐어요. 이게 2회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수학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은 없고요. 저만 대시동에서 이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컨텐츠에 아주 미쳐있는 그런 선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대성 컨텐츠 평가단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종건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성에서 컨텐츠를 내기 전에 저희한테 검사를 맡고 이 부분 잘못됐다 그럼 이제 수정해서 넣고 이런 검사를 해주는 검토를 해주는 검수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의 대표적인 두 출판사 혹은 이제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블랙라벨하고 이트스북도 제가 검수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SNT에서 중등고 1등급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 나왔어요. 이제 원장님께서 제 특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 이름에서 좀 특기를 찾기로 했어요. 이을승자의 빛날 혁자입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다 보면은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중3 아이들도 그렇긴 할 텐데 언제 이거를 배워서 실제로 점수를 받게 되는 때까지의 텀이 좀 있단 말이에요. 터널을 지나는 거랑 비슷해요. 빛은 보이는데 언제 끝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라면 그 터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일단 기출 분석입니다. 하나구 분석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매년 바뀌는 출제자예요. 출제자가 매년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도, 난이도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22년 같은 경우에는 83점, 23년 80점, 24년 어떻게 됐죠? 72점이에요. 22년과 24년을 비교한다면 11점이나 차이가 나게 돼요. 출제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5년에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이번에 너무 쉬워가지고 기말고사가 어렵다라고 해도 85에서 87점 정도가 평균이 될 것 같아요. 어느 템포에 맞춰야 될까요?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부 대비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평균을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컷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출에 나오는 유형들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이거를 연습하지 않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출이 자주 나오는데 연습을 하지 않는다? 실전에 가서 아이들이 황당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변별력 문제. 이렇게 내도 변별력은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1등급, 1등 이런 아이들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그 문제들 어디서 나온다고요? 모국 기출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국 기출을 변형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동고입니다. 중동은 지금 제가 맡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흉악한 난이도가 특징이 될 것 같아요. 25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평균이 58점이에요. 아이들의 대부분이 58점에 몰려 있고요. 1등급 커트라인 보시면 알겠지만 83점입니다. 많이 낮은 편이에요.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이런 것들로 커트라인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심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무조건적으로 필수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막 내다 보니까 대비를 안 하고서는 저 등급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소신 있는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교재 출제예요. 부교재 출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학교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부교재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거. 근데 어떤 걸 출제하느냐? 출제할 때 선생님들이 특정 유형을 미출제하시기로 선언을 해버려요. 모든 반에다가 다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도 1학기 중간고사 때 절대값이 있는 거 안 내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절대값이 안 나왔어요. 그런 거 말고도 잘 출제해서 애들 저렇게 평균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어렵게 낸다는 뜻이죠. 서술형 대비도 필수입니다. 특정 식이 없는 경우 부분 점수가 없어요. 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기준에 딱 맞는 식이 있으면 부분 점수를 널널하게 주시는데 그 식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아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대비까지 해야 중등고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외대국어, 화나고 상상고 기출을 풀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깔끔합니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깔끔한 시험들이에요. 여기서 꼬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풀 수 있어야, 이런 애들을 경험해 봤어야 다른 학교 문제도 잘 풀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못 푸는데 다른 학교 어떻게 풉니까? 근데 두 번째, 학교별 특징이 있어요. 이 학교들을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당연히 하나고 가도 좋고 상상고 가도 좋고 외대고 가도 좋고. 근데 갔을 때 학교별 특징에 맞춰서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가서 널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수는 낮아지는 거예요. 평균 보셨지만 2022년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95점이에요. 95. 1등급 컷이 아니라 평균이 95예요. 이건 학교 알림이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때 100점이 1컷이에요. 서술형에서도 깎이면 안 되는 점수입니다. 살짝만 쉽게 내도 어떻게든 아이들은 높게 맞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 95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국 기출 변형이 이제 변별력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올 단답형이에요. 서술형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긴 한데 객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 단위로 틀리기만 해도 잘못 적기만 해도 바로 깎여버리는 그런 시험 특징을 갖고 있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최다입니다. 타임어택을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대비를 하는 아이들한테 쉽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9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2개 이상의 개념 혼합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게 변별력 문제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면 큰 시간 소요가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이 다 맞아야지, 다 맞는 걸 목표로 해야지 되는 시험들인 거예요. 근데 2개 이상의 혼합 문제가 출제되는데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아이들이 검사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 퀄리티라는 측면도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아이들 뇌에 좋은 수학 문제만 먹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사고 400을 택한 거고요. 하이 퀄리티에 대한 이제 예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은 2022년 외대국어 1학기 기말 문제예요. 근데 오른쪽 잠깐 보실까요? 2021년 9월 9일 30번이야. 9일 30번. 마지막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한 거예요. 1년 뒤에. 근데 이 밑에 잠깐 보시면 2023년 중동고 1학기 중간에서 그 문제가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돼버렸어요. 어떤 거죠? 맨 처음에 좋은 문제들을 기출해서 외대국어 가져갔어요. 가져오고 나서 1년 뒤에 중동고가 얘네가 냈네? 따라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고로 했겠죠. 그쵸? 참고로 했겠습니다. 정정할게요. 참고했다라는 거. 여기도 냈네. 우리도 내야겠다. 이런 거죠. 두 번째, 2022년 왼쪽부터 보실게요. 2022년 상상고 1학기 기말이었고요. 밑에는 2024년 중동고예요. 오른쪽도 다시 2022년 외대부고 1학기 기말, 밑에는 2024년 휘문고예요. 2년이나 지났는데도 트렌드를 따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를 해서 출제를 한다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변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외대부고 상상고 하나고에서 먼저 낸 문제들, 먼저 따라한 문제들, 변형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강남 남고에서 이렇게 따라한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고 기출 풀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풀 거냐? 일단 전사고 시리즈 400, 하나고 상상고 외대부고의 최근 기출. 저는 이제 공수2니까 이 공수2를 분리해 봤을 때 458문항으로 최근 기출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트렌드를 만드는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성에서 모의고사 공모전 대상을 탔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트렌드 같은 거는 제가 꽉 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답지로 모의고사.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아이들이 테마별로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정복을 해야지만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서술형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아이들이 개운할까요? 개운하지 않아요. 모의고사는 전범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식으로 오답제로 모의고사를 한다고 쳐도 이 유형에 대한 전범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약점으로 할 만한 것들을 더 풀고 싶어 해요.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그런 걸 위해서 뭘 한다? 솔루션 플러스 체크. 모의고사만으로 깔끔하지 않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여기다가 껴넣어서 아이들의 완벽함을 더해주는 그런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상고 1등급을 원하셔도 그다음에 강남 남고 1등급을 원하셔도 올 여름 반드시 전사고 기출 400은 정복하셔야 됩니다. 저의 시간표는 이렇게 화목토 9시 반부터 오후 1시 그다음에 1시 반부터 오후 5시 이렇게 두 가지 수업으로 공수2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순서로 강성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자랑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의가 대략 한 17수, 재종반 17수 차입니다. 강남대성에서 11년을 수리논술을 가르쳤습니다. 강남대성에서 11년간 수리논술을 가르쳤고요. 제가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어디서 막 봤대요. 제 제자들입니다. 근데 다 돈을 받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수리논술이 더 이상 이제 재미없어져서 수능 수학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6년차 수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수능 수학의 최고 킬러 문항들, 수트, 수원, 그리고 미적분, 그 모든 킬러 문항들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선생이다. 강의 평가하면 무조건 1등입니다. 제가 그 수많은 날고 긴다라는 선생님들, 강대에 있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그리고 말씀하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 제치고 강의 평가 항상 1등이 왔습니다. 그것은 수업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과의 호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전 수업적 내용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세히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과 어떤 호흡을 갖고 있고 저는 어떻게 지도해 왔는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수리논술 대성마임에게서 수리논술 인강도 제가 찍었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잘 찍었으면 지금 우진이 이겼을 텐데, 에, 현우준 선생 이겼을 텐데, 저서들도 굉장히 많이 지었었고, 일단 단대부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 단대부고를 맡고 있으니까. 요즘 가장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가 지금 단대부고입니다. 단대부고. 작년에는 경기고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는 친구들이 경기고에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1학년 까놓고 보니까 단대부고에 최고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친구들 타임어택 모의고사 실시하면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한성 과고도 가르치고 단대부고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1등급 컷이 73에서 75점 정도, 2등급 컷이 60점대. 타임어택이 굉장히 심했고요. 문제의 지형도를 보시면 전 지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까지는 그냥 단답형, 쉬운 문항들. 근데 두꺼운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얘가 바로 학부 변형입니다. 학부 변형, 학교 프린트. 지금 자세히 말씀드려. 스머프가 아니라 학부입니다. 예. 방금 건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8번, 10번, 13번, 14번, 17번 이런 애들이 학교 프린트에서 그대로 응용해서 나온 문제들. 이런 문항들은 그냥 떠먹여주는 문제들이죠. 숫자만 살짝 바꿔서 낸 거니까.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섭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6번, 17번, 그리고 서사평 1, 2, 3, 4, 5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도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단대부고 학생들 1학년이 360명입니다. 그럼 1등급 맞으려면 몇 등 해야 되죠? 10%가 1등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아셔야죠. 10%가 1등급이라서 지금 36명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러면 날고 긴다라는 애들이 전부 다 와 있는데 36등 안에 드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한다. 지금 선행 나가느라 정신 없으시던데 고1 수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내신은 저도 그랬지만 그때 가서 한 달 동안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때에 내년 고1 내신 연습을 미리 한 바퀴 돌려놓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또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실제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가서 여유 있게 시험 치르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다른 과목까지도 여유 있게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줄 쳐진 부분들이 고난도 문항인데 이게 바로 타임어택 모의고사라고 그대로 타임어택 모의고사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얘들로 하여금 압박감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게끔 시켜야 그래야 쉽지 않네? 요걸 느끼죠. 그렇죠? 요걸 느낄 겁니다.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제가 하프 모의고사를 새롭게 만들 것인데 그 하프 모의고사는 전체 고난도 400문항 문제 출처들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제가 다 긁어 모아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문제은행 데이터 폴이 다 있어요. 전부 다 한글 파일로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하프 모의고사를 이렇게 제가 8문항씩 하루에 총 10회 우리 진행하니까 400문제 풀려면 한 회차 때 40문항씩. 그러면 그 40문항을 8문항씩 이렇게 17번, 18, 16, 17 서답형 5문제까지 서술형까지 이렇게 해서 한 5세트 정도씩 만들어서 계속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저도 클리닉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클리닉 진행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하러 올 거예요. 제가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애들로 하여금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질문해요. 다시. 너 이거 모른다고? 그래? 이걸 모르겠어? 근데 왜 몰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너 왜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그렇게 묻다 보면 자기의 단점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알게 될 거예요. 이러한 실질적 클리닉을 진행할 것이면 보자마자 한 10분만 말을 섞으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모든 수학적 사고들을 전부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레벨 테스트 보고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할 거니까 긴장 이빠이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오셔서 저하고 상담하고 제 수업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지금 등남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지금 기러기입니다. 7살짜리 딸을 가지고 있는 아빠인데 지금 LA에서 저희 와이프하고 딸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여기서 열심히 구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가족이 없으니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할까 이게 고민하다가 이제 나는 이제 애들하고 가족이다. 입양할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 아이 딸들과 아이들 전부 다 입양할 것이니 그런 애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할 것이니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전사고 400기출 오답제로 문제 풀이반에서 공수원과 대수를 맡게 된 남영원이라고 합니다. 약간 눈빛들을 보니까 약간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젊지? 네, 근데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젊은 강사가 어떻게 여기에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실력이 좀 검증이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랑 이제 수리과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여기서는 SNT에서 전사고 전문 강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제 시대인재에서 이제 엑셀 브릿지 서바이벌 이런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일도 좀 해봤고, 그 전에서는 이제 상상고, 휘문고, 단대부고를 이제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학교를 맡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상상고랑 외대부고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상고 내신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홍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두 단답형이에요. 객관식이 없어요. 게다가 그 중간고사에는 서술형 4문항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잘 깎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좀 써야 된다. 그런 연습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단답형이니까 애들 많이 실수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등급컷도 낮아지겠네요? 아니요, 등급컷은 높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100점이 1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등급컷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매우 특이하게 보였을 텐데 그 과목을 담당하신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 1학기에는 이제 공수 1을 맡으실 선생님이 있을 거고 수학 1을 맡으실 선생님이 있을 거고 수학 2를 맡으실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수학 2를 맡으실 선생님이 수학 1 문제 출제하시고요. 수학 1 문제를 이제 맡으신 분이 이제 공통 수학 1 문제 출제하십니다. 그럼 공통 수학 1을 맡으신 선생님께서는 수학 2를 출제하시겠죠. 이렇게 순환해서 출제를 하세요. 아마도 이제 형평성 논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를 하는 특이한 학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직접 시험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유인물입니다. 이 공동 유인물이 존재를 하고 학교 선생님께서 유인물에서 되게 다양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그 유인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상상고 기출 그리고 수능 특강 문제 또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예시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문제는 2024년 작년에 있었던 이제 수학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대수겠죠. 그 대수 과목에 있는 중간고사 5번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프 볼리면 좀 쉽게 풀리는 그런 앞쪽에 있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이 문제가 이제 올해 프린트에 들어왔습니다. 프린트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프린트 학생들이 풀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참고해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근데 다름이 아닐까. 이걸 참고해서 내 문제가 18번 단답형 마지막 문제 킬러 문항입니다.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복잡하고 좀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문제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틀려도 될까요? 네,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맞춰야겠죠. 근데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100점도 나왔고 아쉽게도 이제 서술형 감점돼서 99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성적표를 좀 봤는데 그 성적표에 동석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점수 받은 학생들이 몇 명인지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점 받은 친구 동석차수가 13명이에요. 13명이 100점인 겁니다. 근데 이 9등급제 기준으로 상상고가 이제 340명이니까 1등급이 14명이란 말이에요. 1컷은 이제 100점이죠. 그럼 이제 99점 받은 학생들은 감점된 거니까 별로 없지 않냐? 아니요, 10명이에요. 그럼 생각해보면은 한 23등까지는 거의 99점인 거죠. 그럼 5등급제 기준으로 1컷은 99로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 3.8점입니다. 틀리면 무조건 2등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급 컷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저는 외대국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대국어는 단답형 별로 없고 주로 객관식으로 다 변별합니다. 객관식을 변별하고 증명사술형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러기 때문에 객관식만으로 다 변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겠죠. 실제로 시험 문제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왜 높냐면요. 부교재가 좀 어려워요. 부교재가 좀 고난도인데 그 얼마큼 고난도냐면은 좀 문제수가 많습니다. 그 1학년 기준으로는 학교 프린트가 주로 이제 부교재거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웬만하게 다 수록이 돼 있고 몇백 문제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푸느라 많이 힘들어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블랙라벨 같은 거 이제 스텝 1, 2, 3를 어렵게 주어져 있죠. 스텝 2, 3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학년은 그 작년까지 고생이었는데 올해 수학원 대수가 이제 수능 특강으로 바뀌었어요. 수능 특강으로 바뀌었고 수학2 미적은 여전히 4히스토리로 이제 부교재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는 난이도가 만만치 않고 몇백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부교재가 있는데 이 부교재를 갖다가 변형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그럼 여기 있는 몇백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이제 풀이법을 달달달달 이제 바로 나오게 암기를 해서 연습하면은 더 잘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 풀이 암기로는 해결이 불가하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단순 숫자 변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제가 시험 문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이 문제에서 부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있는 핵심 요소들을 좀 가져다가 학교 선생님께서 새로 출제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과거 이제 부교재를 풀었던
그것만으로는 이제 못 풀어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시켜서 연습을 했어야지만이 잘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나아가서 그 수학적 사고력을 언제 기를 수 있냐? 저는 이 중3 지금 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이것 푸느라 너무 바빠요. 땅나 먹다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학교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은 자, 전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중킬러급의 객관식 단답형 문항이 이제 주로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서술형도 이제 잘하는 애들은 잘 풀어요. 근데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과의 싸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은 특히 외대부 학생들한테 뭐라 얘기가 들리냐면 아 선생님 몰라서 푼 건 아닌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유형별로 빨리 풀 수 있는 공식들 이런 것도 찾아가지고 아니면 연구해가지고 달달 암기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적 공식 암기로는 수학은 실수의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지금 중3 때 만약 이런 거를 달달 그냥 저스트 암기로만 배우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까먹어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공식을 적용시키면은 그냥 바로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앞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킬러 번항을 3, 4원에 풀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략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하지만 얕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거에 중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말을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솔루션을 바로 로짓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학을 또 전공하신 분들은 전문 용어로 좀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로지컬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논리적인 통찰력을 좀 줄여서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알 수가 있다시피 그 암기 대신에 그 구조를 이해하는 좀 풀이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개념에 이제 본질에 다가가는 그런 풀이 과정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요. 자, 문제들마다 공식이 유도되는 원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추출할 수 있는 이제 엑기스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문항 속에서의 출제들의 위도 이런 것도 있고 문제 조건의 구성 방식들이 이제 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연구한 그 로직 풀이를 이제 적용시킨다면은 학생들은 분명 논리적으로 꿰뚫어보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외대부고 부교재인 자히스토리 그 몇 배 문제를 제가 사가지고 다 풀어봤어요. 그 다 풀어봤더니만 이제 느낀 바가 뭐였냐면은 그 발문에서 너무 공통되게 많아요. 주로 뭐라 얘기가 나오냐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s에 대하여 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이고 그럼 몇몇 문제는 어떻게 소개되냐? 그냥 3차함수 fs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문제는 최고차항을 알려주고 양수 1위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 그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그런 그래프를 막 그리고 분석해가지고 답을 내요. 그래서 잘 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3차함수 fs라고 나왔으면 최고차항을 숨긴 거죠. 구해야 됩니다. 근데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것과 이제 음수인 것에 따라서 풀이가 달린단 말이에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거 한번 쭉 해봐요. 몇 분간 해봅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아 큰일 났다 하면서 다시 이제 음수인 거 도전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 답을 내는 그런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정석대로 많이 푼 친구들 주로 이렇게 할 거고 풀이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뭐라 얘기하냐. 저도 시대인재수 문제만 출제하고 뭐 모의고사 많이 만들고 해봤으니까 느낀 건데 왜 숨겼을까요 조건을? 주로 음수이기 때문에 많이 숨기거든요. 주로 90% 이상 다 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뭐라 얘기하냐. 최고창의 수인 거 이럴 때는 음수부터 먼저 해봐라. 안 되면 양수 가면 되지. 근데 거의 음수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음수부터 도전해봐서 답이 나와버렸어요. 남들보다 3분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문항 속에서 출제자의 위도 왜 숨겼을까? 그리고 문제 조건 구성 방식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간다면은 누구보다 더 효율적이게 빠르게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 풀이법을 제가 편하게 이제 로직 풀이법이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풀이법을 이제 제가 앞으로 전수해드릴 예정이고 이것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로직 풀이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키보드에서 단축키가 이거야라고 암기시켜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거기 버튼 그냥 바로 누르면 된다. 이것을 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수업이 구성되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2번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번은 타임어택으로 이제 덤버미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유형별로 이제 제가 이 로직 풀이법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이 실전 모의고사 적용시키는 연습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이것에 대한 그 나머지 여러 가지 그 여기 솔루션 아니면 해설 강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되면서 로직 풀이법이 많이 전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수받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당연히 그냥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공통수업 1 같은 경우는 월수금 이제 오후반에 깔리게 되었고 대수는 2개의 반이 깔리게 되었는데 월수금 오전반과 이제 화목토 오후반에 깔렸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